저는 이수연이고 광명북고등학교에 다니다가 1월 4일 졸업을 했고 현재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신입생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인하대학교에 인하참인제랑 인하미래인제 전형으로 두 곳을 넣었었는데 그중에 인하참인제 전형, 서류만 무조건 다 보는 전형에 붙어서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 최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과학과가 다소 생소한 학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해양과학이라는 분야라기보다는 생명과학이라는 큰 분야를 목표로 가고 있었으나 1학년, 2학년 이제 발표 수행 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해양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해양과학과에 결국에는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양과학이 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기부에 어떻게든 이 학과에 관심이 있다는 걸 녹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주제나 가능한 모든 수행평가를 해양과학과 연관된 주제로 했어야 했습니다. 자기주도형 교과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그 교과서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최대한 관련된 개념을 찝은 다음 그 개념으로 일종의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 교과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교과 심화학습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생기부를 그렇게 자세하게 써주지 않으세요. 교과 심화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신청했으니까 끝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선생님들께 가능한 한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얘는 이런 진행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이 또 생기부에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교과 심화 다음으로 제 기준으로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은 주문형 강좌라는 프로그램인데 학교 외부에서 대학 교수분 아니면 대학 강사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매주 일정한 시간을 두고 7, 8교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과후 수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과정에서 일단 보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개념을 잘 알려주셔서 시사상식도 같이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입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교과 심화학습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했던 게 잘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고2 때 주문형 강좌 신청했던 거예요. 주문형 강좌 신청했던 거랑 세 번째로 같은 대회에 쭉 주기적으로 나갔던 거. 저 같은 경우는 테드 영어 말하기 대회였는데 그 세 가지가 자소서에도 굉장히 쓸릴 게 많았고 면접에서도 언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들이에요. 시험 한 번에 내 모든 걸 걸기에는 내가 평소에 그 실수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차라리 꾸준히 노력해서 아예 안 쌓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그 세트를 쓰고 또는 다른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선생님께 자주 찾아가서 최대한 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노하우고 두 번째는 살짝 팁인데 생각보다 생기부를 이 쌤이 이럴 줄 몰랐는데 하고 생기부 3줄만 적어주시고 막 2줄만 적어주시고 이런 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 과목 쌤들께 최대한 자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내가 한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기부를 막 4번, 5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부분은 생기부에서 이게 뭐더라 싶은 걸 일단 다 밑줄을 쳐놓고 컴퓨터를 뒤지든 아니면 핸드폰을 뒤지든 해서 내가 이 활동에서 뭘 했는지 그 밑줄 친 부분이랑 연결지어서 다 문장을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 부분 질문 나오겠는데 싶은 부분들도 다 밑줄 쳐놓으면 결국엔 생기부가 너덜너덜해지는데 그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들고 다니고 계속 다시 읽고 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설마 이런 질문을 하겠어 하고 준비했던 질문은 일단 성적을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질문. 진짜 똑같이 말을 하자면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학생 과학 성적이 왜 이렇게 번잡해요? 이거였어요. 이 질문은 살짝 수학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과학에서 나와서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 수학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비했던 대로 그 부분이 교수님께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저 역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과 심화 학습도 했었고 대회에서도 이 과목이랑 연관지어서 했었고 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사실 다들 그렇겠지만 성적 면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다른 부가적인 활동이나 대외 활동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였는데 성적은 노력하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력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점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나마 노력했던 점은 내가 부족한 과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나 수학 같은 부족한 과목이라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목의 세특을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한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교수님이 대놓고 수학 성적이 왜 이러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런 수학 성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장 도움이 됐던 대회들은 테드 영어 말하기 대회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주최를 하는 단체로 독서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그 대회가 생기부에 잘 녹아들기 때문에 대외 활동 열심히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수행평가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직접 전날 주시고 그 문제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들이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교과서 뒷페이지에 있는 풀이에서 어떤 구조를 발견해서 그 구조를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는 시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영어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형 수행평가고 이 수행평가는 보통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수행평가를 어떻게든 잘 보기 위해서는 내신 공부했을 때 그 기억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료도 버리면 안 돼서 내신 공부 때 서술형 문제들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을 버리지 말고 한 일주일만 갖고 있어도 영어 수행평가에 바로 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국어 과목은 예상외로 국어쌤들이 국어 생기부만 잘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국어 생기부에 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잘 섞어주시기 때문에 국어 수행에서는 어떻게든 내 진로랑 관련된 내용을 섞어서 글을 쓰는 게 생기부에 도움이 될 거다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도움으로 느껴졌던 건 아무래도 직보요. 직보 때 선생님들이 진짜 아침에 불러서 저녁에 보낼 정도로 계속 같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케어해 주시고 그때 진짜 질문을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할 시간이 없으면 주말에 따로 부르실 정도로 최대한 질문을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적이 없어요. 테스트 볼 때는 친구들이랑 한 번에 보다 보니까 속으로는 내가 저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기도 했고 같이 친구들이랑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이 틀리거나 느리게 풀어버리면은 같이 못 가는 경우가 생겨서 경쟁하려는 마음이 그때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바꿔보고 싶은 거는 학원을 조금 더 일찍 다니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자습을 일찍 시작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학원을 진짜 극소수 과목들만 다니고 1학년 때부터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최대한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안 하게 되기도 하고 학원 다니는 애들을 따라잡기도 힘들어지기도 해서 오히려 1, 2학년 때 학원을 진짜 빡세게 다니고 고3 때 자습 비율을 조금 더 늘렸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열심히 하고 학교 가서 열심히 듣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학원을 안 다니는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비어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는 건데 앞에 그냥 다 태워버렸으니까 뒤에는 잠을 자버리거나 해서 이 시간을 누가 강제로라도 시킬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는 게 처음에 습관 잡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수기에는 적은 내용은 아닌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약간 진화 단원이랑 연관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인문 쪽 친구들도 다정한 것이 왜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형태로 연관 지어서 쓰기 되게 좋은 책이 있었고 책 자체도 재밌어서 추천하고 두 번째로 저랑 비슷한 해양과학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라면 꺼내도 돼요. 이 바다생물 콘서트라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해양 생태계가 교과서에서 굉장히 다뤄지는 부분은 아닌데 이 책으로 그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좀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그냥 고전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 고전, 그 인문 고전 말고 과학 고전을 추천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기적 유전자 아니면 종의 기원, 이런 책이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과학 고전도 한번 날 잡고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